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댓글로 사실 유아 중심 수업 그리고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아 중심 수업과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서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서적들을 막 이렇게 같이 보는 와중에 놀이 중심 관련된 서적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놀이 중심과 유아 주도 수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댓글에서 유아 중심 수업, 그러니까 유아가 주도하는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수업 준비를 할 때 그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하는지. 다 사실 유아가 하자는 대로만 끌려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기도 불가능하죠. 하죠. 모두 유아의 입에서 나온 데만 끌려간다면 저 선생님 수업 안 해봤구나. 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교사가 제안하는 질문하는 발문들을 넣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책을 좀 여러 권 봤는데 네.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죠? 책에서는 이제 유아 주도적인 발문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과 교사가 주도하는 발문, 경험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그런 경계를 조금 허물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유아 주도와 교사 주도가 적절히 균형되고 통합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유아 중심 수업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교사가 제안한 수업이더라도 유아가 스스로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오케이. 네, 그렇게 써 있었고 유아가 제안한 놀이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더 이 놀이를 확장시켜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교사의 역할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교사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유아 중심 수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교실을 만들어가고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이 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제가 책을 읽어봤었는데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를 조금 더 풍부하게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술에서 만들기 같은 걸 할 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겠어? 선생님이 더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놀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 발문은 네. 제가 자유놀이 준비 연습할 때 항상 이 발문을 넣었었어요. 이렇게 사실 준비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하렴. 이게 꼭 미술이 아니더라도 쌓기나 역할놀이 같은 거 할 때에도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 줄게 해서 소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을 뽑아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수업 실험 때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아이들이 사실 규칙이나 약속이 없으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놀이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놀이를 하는 와중에 그럼 우리 필요한 약속이 있으면 더 좋겠다. 질문을 교사가 먼저 하거나 또는 아이들의 입에서도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한번 같이 약속을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풀어내서 활동이나 놀이에 필요한 약속, 규칙 이런 걸 정해보는 것도 놀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약속 정하기를 꼭 교사 입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교사 주도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놀이에 필요한 지원의 일부고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기 위한 도움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사가 우리 약속 정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겁내하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수업 실험할 때 예를 들어서 토의 활동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이전에 너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했었잖아. 토의 약속 정했다.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발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교사 주도적인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조건에서 뭐 놀이 상황 속에서 유아들이 이런 뭐 불편함이 있다, 생겼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약속을 정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셔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기나 이런 대집단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교사 주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현장에서 다들 어떻게 이야기 나누기나 대집단 활동을 시작하는 편이세요? 보통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침투를 해서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주제를 제가 캐치를 해내서 이야기를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조금 투척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유놀이 시간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들고 책상을 가요. 그래서 책상에 가서 앉으면 한두 명씩 이렇게 교사의 행동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뭐예요?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선생님 똑같네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해볼래? 해서 한두 명이랑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칠판에 적기도 하고 화이트보드에 적기도 하고 맞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지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도 네, 막 관심을 가지고 책상으로 모여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대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주유소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데 선생님이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었어. 너희들도 기름 넣어본 적 있었어?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면 신나서 나도 아빠 차 타고 갔을 때 주유소 가봤어요. 주유소는 무슨 색이었어요? 무슨 간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유아가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실에 주유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다음 활동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가 의도를 해서 시간을 정해서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야기 나누기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전교육. 안전교육 같이 꼭 유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거나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융통적으로 교사 주도, 유아 주도를 적절히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읽었던 책 구절 중에서 교사 주도의 발문이라고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아 주도의 발문이나 놀이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다. 이런 식의 구절을 읽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하실 때에도 교사 주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사 주도의 발문을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유아 주도의 발문도 또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조화롭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실현에서 유아 중심 수업이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몇 가지 팁만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현장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실현 준비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토의를 한다 했을 때 아이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본다 라는 가정을 하면서 수업 실현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 실전에서 저희가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저 많이 활용해요. 아이들의 관심사나 흥미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와중에 아이들이 흥미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 이런 것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중심 수업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발문들은 사실 두두쌤 수업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많이 활용했던 발문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유아가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바로 답을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두두가 뭐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린이가 있나요? 하면은 뭐 윤희가 대답을 했어. 그러면 윤희가 이렇다고 하네. 윤희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 어린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두두가 한 말을 또 윤희가 받고 윤희가 한 말을 또 다른 친구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수업 복귀 영상에도 나오지만 저는 짝토이 이런 걸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짝토이를 할 때 좋은 점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되게 잘 보인다는 점이에요. 옆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걸 발표함으로써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이 되면서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든 활동 후에 발표하는 시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 여기에 더 궁금한 거 있니? 아니면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 너희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 이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유놀이 하고 나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만약에 전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게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들을 더 추가해 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제가 실제로 많이 겪었던 건데 아이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아주 즐거워해요. 나는 어제 아빠랑 우주를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네, 바다를 갔다 왔네, 겨울인데 바다 가서 모래놀이를 했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경험 이야기를 꺼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험에 대해서 너희들도 경험한 적이 있니? 이런 발문이나 또는 뭐 이런 경험 이야기에 질문하는 것도 근데 이거 선생님들 수업에서 나왔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 수업 조건에서 동물병원에 가본 유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일 경우 그러면 그 유아에게 혹시 궁금한 점을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하면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주제를 선정할 때 먼저 아침에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주말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저 캠핑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교실에도 캠핑장을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캠핑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활용한 주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발문들은 이 외에도 누구의 생각을 들으니 또 다른 게 생각난 어린이가 있나요? 누구누구 생각을 더해볼 어린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어린이가 있나요? 그럼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또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답을 하니까 계속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도 드러날 수 있고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도 드러날 수 있는 발문들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수업 실현 때 더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팀을 정해야 되거나 토의 활동을 할 때 모둠을 정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야 될 때 저는 그냥 지난주에 너희가 원한 모둠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 실현을 진행했었지만 그 외에도 유아 중심적으로 보이려면 유아들이 직접 비밀 상자에서 색깔 돌을 꺼내서 같은 색깔끼리 팀을 맺는다거나 또는 같은 카드를 숫자 카드나 그림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카드를 뽑아서 같은 카드가 나온 친구들끼리 팀을 한다거나 3명씩 모여라! 4명씩 모여라!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팀이나 모둠을 구성하는 거.
기존 모둠이 만약에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거였다면 1, 2, 3, 4,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 모둠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은 1번끼리 모여라 2번은 2번끼리 모여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실현할 때 토익 역할 중에 기록자, 사회자, 발표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한번 정해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딱딱한 이름 말고 뭐 챙김이, 이쁨이, 기록이, 나눔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듣기만 하셔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재밌고 아이들스러운 이름을 정해서 토익 활동을 이끌어 간다면 조금 더 유아 중심 수업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아마 자유놀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활용하기 좋은 거는 이제 자유놀이 때 마무리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때 두두쌤 수업에서 저 본 것 같아요. 만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뭔가 글씨를 쓰거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얼굴 표정으로 말하기 해서 오늘 뭐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어땠는지 한번 표정으로 해보자. 하나, 둘, 셋. 와, 뭐 웃고 있는 걸 보니 굉장히 즐거웠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정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고 만 5세 같은 경우는 색깔로 나만의 색깔판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위에 자기의 기분을 색깔로 붙일 수 있게 해서 놀이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평가 시간에 팁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요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서 그 가짜 마이크 그런 거 교실에 많이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랑 싸웠는데 속상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아닌데요? 제가 좀 말이 투머치했는데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동그랗게 앉아서 모여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재미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